손흥민이 아니라 케인이 문제다. 토트넘 호스퍼는 13일 한국 시간 오후 11시 영국 버밍엄에 위치한 빌라파크에서 열린 2022-2023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에서 아스톤 빌라에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17승 6무 13패로 6위 자리를 유지하긴 했으나 7위 빌라와 승점이 같아졌습니다. 영국 현지의 다수 매체들은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이 오프사이드를 범한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몇 매체들은 오프사이드에 걸린 것이 손흥민의 잘못이라는 취지의 논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풋볼 런던은 손흥민의 스피드는 아스톤 빌라의 높은 수비 라인을 고려했을 때 매우 큰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찍 뛰어들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브닝 스탠 역시 손흥민이 오프사이드에 4번이나 걸렸다고 논평하면서 아마추어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다소 부진한 손흥민은 과거 어떻게 자신이 공격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에스턴 빌라가 수비 라인을 아주 높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찬스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영국 현지 매체들의 손흥민 비판과는 전혀 달리 BBC 스포츠의 매치데이 라이브에 출연한 아스널의 전설이자 현재 영국의 유명 축구 전문가인 이안 라이트는 영국에서는 전혀 비판이 나오지 않는 케인에 대해 비판을 해 이 기사가 보도되자 토트넘 현지 팬과 국내 팬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풋볼 매거진이 조사한 결과 토트넘은 현재 감독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프리미어리그 후반 잔여 경기 8경기를 코치진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독을 선임하는 것은 시원찮은 일이라 판단됩니다. 최근 마길수만 영입이 불발로 그쳤고 현지 축구 팬들은 레비 회장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레비의 일처리 방식도 문제지만 토트넘에서 케인의 거취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네임드 감독은 오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던 허치스는 미국 글로벌 스포츠 채널 ESPN과의 인터뷰에서 해리 케인의 미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러 대형 감독들이 모두 토트넘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치스는 지난 2021년 누누 스프투 산투 감독이 부임한 당시에도 케인이 토트넘을 떠날 조짐이 보이면서 토트넘은 감독 선임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2023년 여름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독들은 토트넘 감독직 제안을 받으면서 케인이 없다면이라고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허치스는 냉정하게 생각하면 지금 토트넘 상황은 엉망진창입니다. 스포츠 디렉터는 없고 팀은 부진한 상황인데 케인도 1년 내로 팀을 떠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느 정신나간 감독이 그런 팀을 오고 싶어 할까요? 아마 자신감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가득 찼거나 그냥 토트넘 감독이라도 하고 싶은 사람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에는 해리 케인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이 떠난다면 그건 역시 토트넘의 재앙이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이유로 손흥민이 토트넘에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축구에서는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은 앞으로 몇 주 동안 다른 감독들과 연결되고 거절당해도 놀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어느 피선언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케인뿐 아니라 손흥민 달래기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토트넘의 스쿼드가 형편없어 뛰어난 감독이 오지 않을 것이란 주장은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는 팀이 최악의 상황일 때 부임해 팀을 완전히 환골탈퇴시킨 명장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습니다. 스티븐 제라드가 에스턴 빌라를 맡아 지도할 때 팀은 정말 최악의 팀이었으며 압박 강도도 형편없었을 뿐 아니라 결정력은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즌 중에 우나이 에메이 감독이 부임한 이후 에스턴 빌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수단이 바뀐 게 아니라 울버햄튼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즈 감독이 있을 때 울버햄튼은 골을 못 넣는 팀으로 유명했으며 강등본을 전전하던 울버햄튼의 로페티기 감독이 부임한 이후 후방 빌드업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단 두세 경기 만에 온 변화입니다. 아스널의 아르테타는 맨시티에서 코치직만 수행했지 감독은 아스널이 처음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아스널을 3대0으로 격파한 그것도 아스널은 이번 시즌 홈에서 단 1패만을 한 무조건 단을 대신 브라이튼에 대해 제르비는 프리미어리그 경험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리그 3위를 달리는 뉴캐슬의 에디아워는 강등권 팀인 본머스를 이끌다가 뉴캐슬로 이적한 케이스다. 에디아워가 이적할 때 역시 뉴캐슬은 그저 그런 구단이었으며 반대도 있습니다. 멀쩡한 첼시의 감독 투헬을 갈아치우면서 첼시는 강력했던 전방 압박과 후방 빌드업이 사라졌습니다. 같은 선수단인데 감독이 바뀌면서 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경우는 축구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에스턴 빌라, 울버햄튼, 크리스탈 팰리스는 새로운 감독이 오기 전에 구제불능의 스쿼드라고들 말했습니다.
그들이 변한 것을 보라 하지만 토트넘에는 케인이 없어도 손흥민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케인이 출전하지 않은 경기에서 오히려 더 높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케인이 떠나더라도 오히려 손흥민 중심으로 팀을 꾸린다면 손흥민이 원톱 역할을 하며 팀을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이끌었던 것처럼 토트넘이 완전히 변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케인만이 토트넘의 본체 연구하는 저들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최근 에스턴 빌라와 경기에서 손흥민이 오프사이드에 4번 걸린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일각이 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손흥민의 잘못이 아니라 팀 전체의 문제이며 특히 케인의 패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BBC의 축구 해설가 이안 나이트는 매치 오브 더 데이에 출연해 손흥민이 오프사이드에 걸린 상황을 집중 분석하며 매우 흥미로운 주장을 한 바 있다. 이 장면에서 손흥민에게 연결하는 패스는 땅볼로 내려가라서 보내게 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을 띄워서 패스를 넣어야 한다. 그리고 패스 타이밍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가야 하는데 케인이 스텝이 꼬여서 패스를 넣어주는 박자를 놓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서 케인은 손흥민에게 얼마나 많은 공간이 있는지를 봤어야 한다. 하지만 케인과 손흥민이 만들어낸 합작골이 프리미어리그 최다골일 정도로 서로에 대해 잘 이해하고 호흡이 좋다. 하지만 이런 세계의 최고의 선수들도 어겪을 정도로 현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은 엉망진창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좋은 감독의 태도는 선수들의 장점은 개발하고 단점은 감추는 전술을 써야 한다. 그리고 특히 인터뷰에서는 말을 조심하고 정제된 말을 해야 하는데 메이스는 아직 너무 미숙하다. 손흥민이 달려들어가는 타이밍이 늦었다는 말은 축구를 아는 사람들이 볼 때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말이다. 저런 인터뷰는 콘테와 무리뉴 밑에서 배운 게 고작 선수 탓하는 것이냐? 는 조롱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손흥민은 8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골 이상을 넣은 특급 골잡이이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러나 메이스는 감독이나 코치로서 자신을 증명한 것이 없다. 이런 코치가 세계 최고의 선수에게 달려들어가는 타이밍이 늦었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일침을 가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매거진이었습니다.